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에도 최근 터진 실버게이트 붕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며 지난 하루 동안 10% 가깝게 상승했다.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도 저가 매수 유입에 12% 급등했다. 카르다노의 고유 토큰 에이다는 13일 오후 9시 1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7.56% 급등한 0.3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다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3056달러에서 최고 0.343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 회사인 센티멘트는 지난 금요일에 여러 알트코인이 최근 시장 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카르다노 역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회 영역 존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샤프마 개펜 코티 최고 경영자는 지난 일요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주말에 있었던 USD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이벤트 이후 카르다노 기반 첫 스테이블 코인 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제드는 그 자리를 지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제드는 코티 네트워크와 카르다노 개발사 인풋 아웃풋 글로벌이 협력해 개발한 과이잉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다.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즈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 2억 5,40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주간 순유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총 운용자산의 1%에 해당한다. ALM은 한 주 동안 10% 하락해 2023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유출로 인해 올해 유익된 자금도 모두 사라졌다. 지난 13일 코인쉐어즈 블로그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는 2억 4,300만 달러가 순유출됐고 쇼비트코인 상품도 120만 달러의 유출을 보였다.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서 1,100만 달러가 순유출됐고 솔라나, 리플은 소폭의 유입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 모두에서 순유출을 보이며 부정적인 심리가 두드러졌다. 반면 미국은 주로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으로 1,100만 달러가 유입됐다. 출처 코인쉐어즈 블로그 코인리더스다. 3월 1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7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77.5%로 전날의 59.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50bp 인상 가능성은 전날의 40.2%에서 0%까지 떨어졌다. 반면 동결 가능성은 0%에서 22.5%로 높아졌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갑작스런 파산 여파에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월갑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예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등이 전했다. 출처 크미패드워치 코인리더스다. 로버트 키요사키 코인리더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비트코인의 저명한 지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의 투자에 병든 경제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키요사키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미연방 준비제도의 결정으로 인해 이미 경기 침체 전 또는 침체기에 있는 경제에 더 많은 가짜 돈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비트코인과 같이 공급이 확실한 자산의 투자에 다가올 폭락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7.14% 상승한 22,0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한때 222,728.52달러까지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의 6가지 위험을 경고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VB 사태는 회색 코뿔소라며 2008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후폭풍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VB 사태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6가지 이유로 은행의 연쇄 부도와 대규모 인출 발생 가능성, 벤처와 스타트 기업 자금난 또는 연쇄 도산, 잠재적인 파생상품 손실,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전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연쇄 도산 등의 위험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SVB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증권투자 손실은 SVB 한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 데다 은행 성격상 대출과 관련한 파생상품 손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실리콘밸리 위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져 다른 신용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SVB 사태가 불거지면서 잠시 잊고 있던 크레디트 스위스를 둘러싼 위험도 재부각하고 있으며 FTX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은 실버게이트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연쇄 도산 현실화도 신용위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미 당국의 금융지원 등으로 인해 이번 위기가 신용위기 증폭 혹은 금융위기로 확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채권시장에선 미 연준의 정책 수정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어 연준의 정책 행보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출처 피터 시프 트위터 코일리더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에도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8% 넘게 급등하며 22,000달러대를 회복한 가운데 유로 퍼시픽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이자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피터 시프는 12일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곧 3,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가파른 가치 하락을 예측했다. One will you do with that tweet after Bitcoin is back? 빌로그 3810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비트코인의 붕괴에 대해 경고해왔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서도 암호화폐가 진정 우리의 미래라면 최고의 암호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는 왜 문을 닫게 됐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산의 물결이 조만간 암호화폐 겨울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서둘러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구매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3일 오후 2시 1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8.45% 급등한 22,4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22,728.52달러까지 올랐다.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전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은행의 초고속 파산 소식에 전 세계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SVB의 파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SVB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 이후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점에서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일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미국 16위 은행인 SVB가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이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한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때와 지금은 여러모로 다르다고 짚었다. 파산의 원인은 물론 당국의 대처, 금융 시스템 전반의 환경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까닭에 15년 전처럼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미 언론은 조심스럽게 전했다. 우선 리먼 브라더스 몰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도화선이 됐고 SVB는 미국 장기국채라는 초량 안전자산에 투자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고객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지며 파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SVB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늘어난 고객들의 예금을 미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 등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미 플로리다대 재무 전문가인 제이 알리터 교수는 WPSVB를 둘러싼 우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갚을 능력 이상으로 지출한 사람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2008년의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며 SVB의 근본 문제는 근래의 금리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WSJ 역시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 은행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장은 크게 다르다며 SBB가 투자한 채권은 만기 시 전액 상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2008년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킨 위험성이 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복잡한 신용수단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평가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흑역사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미 정부도 신속한 불끄기에 나섰다. SBB의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것이다. 미 채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12.12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 SBB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발빠른 조치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로 신용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쇄적인 충격파가 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 기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서 부동산과 주가 하락, 소비 위축, 투자, 고용 감소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실물 경기 침체로 전이된 바 있다. 미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고객을 보호하고 다른 은행들의 뱅크런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너무 커서 붕괴 때 위험이 크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구제금융이나 공적 자금 지원은 이번에 배제했다.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은행을 살릴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연방정부 부채 확대의 거부감이 큰 공화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금주들만 살리는 쪽으로 정부 지원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분야의 규제가 강화돼 대형 은행들의 체질이 강화된 것도 SBB 파산으로 인한 위기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NYT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형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예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엄격한 자본 요건과 사업 타각과에 대한 규정이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미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WP의 SBB의 붕괴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도 2008년에 비해 경제가 현저히 강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의 완전한 붕괴를 막을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고프 교수는 그러면서도 근래 들어 가장 큰 은행 파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며 불안한 순간이지만 정부가 관리할 수 있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갑작스러운 파산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미연방 준비제도가 밀어붙인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온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급속히 말라붙으면서 그간 유동성이 쏠린 대표적인 분야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의존도가 높은 SBB가 첫 번째 타자가 됐다는 것이다. 12일 로이터 통신은 SBB의 파산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값싼 자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경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BB는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미 국채 등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았다. 이에 국채 등 보유 자산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해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 이것이 뱅크런을 불러일으켰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에 따르면 SBB 위기가 처음 알려진 지난 9일에만 고객들은 420억 달러를 인출했다. 그 결과 SBB의 현금 잔고는 마이너스 9억 5,800만 달러로 떨어져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현재까지는 SBB 파산의 충격이 타 은행과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해 새 위기가 발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높게 올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관측했다. 투자자들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연준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명 헤지펀드인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카일 베스는 인플레이션을 높인 후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무언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투자자는 연준은 금리를 올린 속도가 그들이 돈을 찍어낸 속도만큼이나 무모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SVB 파산 사태가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퍼지고 있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일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VB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번 달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 16분 현재 89.3%로 0.5%포인트 인상 확률 10.7%를 크게 앞섰다. 앞서 지난 9일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78.6%,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21.4%였던 데 비하면 완전히 뒤집어졌다. SVB의 파산 충격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미치면서 기준가가 1달러인 스테이블 코인 어스드크는 전날 0.86달러까지 떨어지며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어스드크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이지만 어스드크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이 SVB에 자금이 묶여있다고 발표한 뒤 급락했다. 월가는 SVB 파산의 여파가 어디로 확산할지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이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인 이번 SVB 사태로 일부 투자자들은 몇몇 지역은행들이 직면한 문제가 은행업계 전체로 번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들이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급격한 붕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은행주를 모아놓은 KBW 나스닥 은행주 지수는 지난주 16%나 빠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위험 자산에 지나치게 노출된 은행들과 현금 인출에 민감한 고객층을 두고 있는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시그니처 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패괴스트 뱅코프 등의 주가가 급락해 거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대형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때와는 은행업계가 받는 압박에 큰 차이가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SVB는 보유 자산의 상당 부분인 미국 국채와 기관 보증주택 저당증권이 금리 인상에 따라 가치가 하락해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이중 국채는 만기 시 전액 상환이 보장되므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투자자들이 SVB 사태가 통화 긴축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채권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2%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한편 미국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의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당국이 폐쇄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한 후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월요일 랠리를 펼치고 있다. 12일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폐쇄된 SVB의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모든 SVB 예금주가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욕주 금융당국이 이날 폐쇄한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급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3일 오전 11시 27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8.80% 급등한 22,41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실버게이트 파산 사태가 터지며 2만 달러 선이 붕괴된 바 있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9.03% 급등 1,6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8.16% 급증해 현재 1조 26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USD 코인의 발행사인 서클이 SBB에 익스포저된 것에 대한 우려로 지난 주말에 1시 1분 100을을 잃고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어스드크도 회복됐다. 현재 0.9948달러로 액면가에 가까워졌다. 이는 지난주 최저치인 0.87달러 선에서 상승한 가격이다. 서클의 최고 경영자 제레미 알레어는 월요일 트윗을 통해 어스드크의 모든 준비금은 안전하며 SBB에서 BNY 멜론 은행으로 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BB에 보관 중인 우리의 예금은 100% 안전하며 은행 개장 시간에 맞춰 어스드크의 유동성도 정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또 우리는 준비금 가운데 여분의 현금은 BNY 멜론 은행에 보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그니처뱅크가 폐쇄된 뒤에 해당 은행 네트워크를 통한 어스드크 발행 및 상환은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클은 지난 11일 어스드크 준비금 약 400억 달러 가운데 33억 달러가 SBB에 보관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다.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임원 명단에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의 최고 재무책임자 출신이 있는 사실이 알려져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2일 SBB의 최고 행정관리자인 조지프 젠틸레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전 CFO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두 번째로 큰 미국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무너지며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신호탄으로 불린다. SBB의 파산도 글로벌 자산시장의 연쇄 붕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의 CFO가 SBB의 임원이라는 사실은 묘한 기시감을 준다. 그때와 다른 점은 젠틸레는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기 1년 전인 2007년 회사를 그만뒀다는 점이다. 그는 리먼을 나온 바로 그해 SBB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기를 이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갑자기 찾아온 악재가 아니었고 같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위기 징후를 앞서 파악해 화를 면했다는 점에서 리먼 브러더스의 무능 경영은 더욱 부각된 바 있다. 그의 존재는 주말 내내 SNS에서 화두가 됐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사람들은 그의 리먼 브러더스 재직 이력을 언급하며 금융위기 때 리먼 브러더스가 먼저 무너진 것처럼 이번 SBB 파산이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붕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젠틸레의 존재를 거론하며 이번 사태는 리먼 2.0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는 젠틸레가 파산한 두 회사에서 차례로 임원을 맡은 데에 대해 아주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다. 젠틸레와 SBB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다.